다음은 소스 코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와 관련된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 중간쯤 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라이브러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좀 전에 저희가 GCC를 가지고 편의상 main.c라고 합시다. main.c를 GCC에 다시 C 옵션 이용해서 기계어로 번역만 그러니까 실행 파일로 만들지는 않고 그냥 main.c를 기계어로 번역만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main.o라는 이것은 소스 파일, 이것은 기계어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실행되지는 않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뭐뭐.5 그리고 이것을 실행 파일인 이름은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통 프로그램이 작성이 될 때 뭐뭐.c라는 게 하나만 들어가지는 않죠. 뭐뭐.c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여러 개 들어가고 이거 각각이 기계어로 번역된 뭐뭐.5라는 파일로 기계어로 번역이 되고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묶여서 플러스 실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부분까지 묶여서 실행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기계어 파일들이 묶여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되는데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많이들 쓰셨죠. 처음 헬로 월드를 출력할 때도 printf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접했죠. 라이브러리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소스가 아니라 실행 파일도 아니라 이 기계어 상태로 된 소스를 컴파일한 상태인 것을 이러한 모듈을 따로 배포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럼 라이브러리는 어디다가 쓰는지 이제 이 모양을 보면 대략 감이 잡히실 겁니다. 라이브러리 결국 실행 모듈을 만드는 것은 이 기계어 파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제공받은 기계어 파일들 안에 있는 함수들 이용할 수 있고 헤더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해서 나만의 C 파일을 만든 다음에 내가 제공받은 다른 라이브러리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C 언어에서도 기본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모든 아주 거의 대부분의 벤더들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머들 편하게 프로그래밍 하라고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라이브러리는 소스 파일은 아니고 소스 파일 이후의 형태이며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려가 봅시다. 라이브러리란 하나 이상의 서브루틴 함수 클래스로 이루어진다.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다. 즉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배포를 했으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나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 동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만든 C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감싸는 걸로 표현을 할게요. 합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든다. 이게 이러한 형태가 정적 라이브러리 형태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배포할 때 이것을 정적으로 쓸 거냐 동적으로 쓸 거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적 라이브러리 형태로 받은 것을 동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이브러리를 작성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건지 아니면 이 형태를 다 제공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이 부분이 라이브러리, 이 부분이 나의 C 소스 이러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정적 라이브러리. 다음은 동적 라이브러리입니다. 동적 라이브러리는 나의 소스가 이렇게 이거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겼어요. 그러면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저 라이브러리는 포함 안 돼요. 그냥 요것만 감싸서 실행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따로 메모리에 올라와야 돼요. 그 라이브러리는 이름이 SO로 생겼기 때문에 SO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사이즈, 자, 요 사이즈하고 이렇게 정적으로 묶인 이 사이즈, 그 다음에 동적으로 제공받은 이 사이즈하고 요것도 똑같이 2번이라고 합시다. 하고 하면 1번끼리 같은 사이즈, 2번끼리 같은 사이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적 라이브러리를 제공받았을 때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1번하고 2번이 다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즉 서로 떨어진 파일이지만 동시에 둘 다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어야 내가 만든 이 실행 파일이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관리만 더 힘들 뿐이지 메모리를 아껴주는 면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메모리를 많이 아껴주는 게 이유가 다른 사람이 만든 C 파일에 다른 사람이 C 파일로 만든 실행 파일, 다른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 2. 다른 실행 파일도 이 공유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부분만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메모리상에 올라온 다음에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같이. 얘도 이거를 사용하고, 그리고 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올라와서 이거를 같이 사용해요. 그때 이 공유 라이브러리는 메모리에 한 벌만 올라와 있으면 전부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메모리를 많이 아껴준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형태여서 관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 라이브러리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고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정적 라이브러리란 무엇이냐? 실행 파일에 포함된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를 불러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요. 속도가 빠르나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음 동적 라이브러리는 실행 파일과 별개로 메모리에 적재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속도는 정적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쓸만해요. 그런데 정적 라이브러리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적게 차지한다. 다음 동적 공유 라이브러리. 공유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동적이에요. 공유하려면 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영체제에서 같은 루틴을 공유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유닉스에서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한다. 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 얘기. 동적 링크된 실행 파일은, 동적 링크된 실행 파일이 뭐냐 하면 여기 1번 같은 이런 파일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혼자서는 못 돌아요. 얘를 도와줄, 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같이 메모리상에 올라와 줘야 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동적 링크된 실행 파일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거는 동적 링커인 이거에 의해서 점검해서 의존하는 라이브러리, 저기 위에 있는 2번을 얘기하는 거죠. 를 찾지 못하면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실행 파일, 내가 만든 실행 파일 이름이 메인이라고 해봅시다. 메인 엔터 치는 순간 ld.so가 관여합니다. 관여해서 기존의 이 공유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면 메모리로 올려줘요. 그리고 이미 메모리상에 있다. 그러면 그냥 이 실행 파일만 뜨면 저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그런데 메모리상에서도 디스크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공유 라이브러리를. 그러면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종료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동적 링커인 ld.so예요. 지금 이 라이브러리에 관련돼서 여기에 기본적인 설명 플러스 빨간색으로 된 용어들, 파일 네임들, 프로그램 이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적 링커인 ld.so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에 동적 공유 라이브러리가 그 실행 파일이 필요로 하는 동적 공유 라이브러리가 다 있는지 점검해 준다. 그래서 실패하면 실행 안 되게 해준다까지 알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유 라이브러리가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유 라이브러리 따로 배웁니다. 공유 라이브러리는 파일 확장자가 .so로 되어 있어요. 리눅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SO 파일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뜻은 Shared Object라는 뜻이에요. 공유 라이브러리를 잘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SO 파일들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렇게 3개의 디렉토리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이거는 64비트용 시스템이 나오면서 추가된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것은 이 2개입니다. 라이브와 USR 라이브의 공유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라이브는 시스템 관련 라이브러리가 들어있고 USR 라이브는 응용 프로그램 관련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죠. 좀 이따가 CentOS 가서 직접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라이브 64는 64비트 아키텍처용 라이브러리들이 전용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관련 디렉토리는 이러하고 관련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라이브러리도 역시 config 파일은 etc에 있어요. 환경 설정 파일로 ld.so 이거 아까 방금 전에 배웠죠. 동적 링커의 이름이죠. ld.so.conf라는 config 파일에 위 3개 이외 디렉토리를 공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로 등록해 놨어요. 그러면 즉 이거는 라이브러리 목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이브러리 목록 중에 위에 있는 3개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다는 거죠. 위 3개는 기본적으로 SO 파일이 있는지 검색하는 디렉토리고 위 3개 이외 디렉토리를 등록해 놓을 때 이 파일에다가 등록해 놓습니다. 다음은 ld.so.cache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그 디렉토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의 목록이에요. 엄청 많겠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있구나 하는 것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그럼 CentOS 가서 이 관련 디렉토리들하고 관련 파일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자료를 옆에 띄워놓고 같이 CentOS 띄워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관련 디렉토리가 루트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하얗게 너무 밝은 색으로 나와서 안 보이는데 이게 라이브예요. 근데 라이브는 USR 라이브의 링크일 뿐이죠. 라이브 64도 USR 라이브 64의 링크일 뿐입니다. 어쨌든 시스템에서는 라이브 그 다음에 라이브 64라는 디렉토리를 찾기 때문에 링크로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개 디렉토리를 다 본 것이죠. 라이브와 USR 라이브 64를 다 봤습니다. 관련 파일을 보기 위해서 etc로 한번 가볼게요. ld.so. 뭐라는 걸 봅시다. 그러면 파일 2개, 디렉토리 1개가 나왔어요. 파일 2개는 방금 본 그 파일 2개인데 요거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ld.so.conf
ld.so.conf의 내용을 보면 include 하라 그러죠.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conf 파일, 즉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conf 파일을 include 하래요. 그러면 이 conf 파일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봅시다. cat로 자,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conf 파일, conf밖에 없으니까 그냥 스타만 썼어요. conf 파일들을 캣에서 내용을 보니까 어, 디렉토리들이 들어있죠. 이 디렉토리도 추가로 살펴봐라. 이것도 추가로 살펴봐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면 ld.so는 디렉토리 몇 개를 살펴보는 건가요? 라이브, USR 라이브, 라이브 64 이렇게 세 개의 기본적인 디렉토리 플러스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디렉토리 6군데를 뒤져서 이 실행 파일이 필요로 하는 SO 파일이 있나 없나를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 라이브러리 관련 디렉토리와 관련 파일까지 봤어요. 이제 관련 명령어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관련 명령어는 ldconfig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것은 좀 전에 바로 전으로 가봅시다. 이 파일 있죠. 설정 파일. 이 설정 파일은 부팅할 때는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 설정 파일을 수정을 했을 때는 수정된 내용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냥 파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일을 수정했다라고 하면 이 명령어를 한번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반영이 돼요. 다음에 LDD라는 것은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LDD는 무엇이냐면 어떤 실행 파일이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LDD하고 뒤에다가 실행 파일 이름을 쓰면 이 실행 파일이 돌기 위해서는 어떤 공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쭉 목록으로 떠요. 그럼 우리도 간단하지만 실행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자, 여기 mine이라는 요거 실행 파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ldd mine 이렇게 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 라이브러리가 실제 있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라이브러리가 없을 때는 이러한 멘트가 나오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이 다운돼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mine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정상 실행이 안 되고 내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닌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 때문에 죽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거를 실행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실행해 봤을 때 여기에서 빈 항목이 화살표 한 다음에 자기가 찾았잖아요. 메모리상에 있다는 것을 찾았으면 된 건데 찾지 못한 것처럼 여기가 비어 있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로 하는 특정 공유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죽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죠. 프로그램이 실행 안 될 경우에. 그래서 LDD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LD 라이브러리 패스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를 임시적으로 변경해 주냐 하면 임시적은 아니지만 잠깐 앞으로 갈게요. 여기에다가 디렉토리들을 등록해 놓으면 여기에 등록된 디렉토리들은 SO 파일을 찾기 위해서 들른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등록해 놓은 거 말고 추가로 더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LD 라이브러리 패스에다가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도 SO 파일이 있는지 들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트 빼고 그냥 LD 라이브러리 패스는 이거 이렇게 해놓고 따로 엑스포트 LD 라이브러리 패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익스포트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변수라는 건 변경시켜 놓으면 부팅하면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사용할 환경 변수를 등록해 놓는 파일 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etc 프로파일에 써놓고 어, 각 사용자한테 적용할 것은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bash 프로파일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적어 놓는 내용은 이 내용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공유 라이브러리 관련 명령어와 환경 변수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2의 2번 장치 관리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12주 수업을 하고 있죠. 수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13주, 14주 동안 2주간 동안 이제 남은 부분에서 장치 관리는 원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앞부분에 조금 설명만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13주에는 그 다음 장인 시스템 및 보안 관리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치 관리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를 저랑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의 장치는 프린터, 스캐너, 기타 등등 주변 장치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실험하는데 한계도 있고 읽어보시면 비교적 자습이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장치 관리의 뒷부분을 건너뛰고 보안 관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주에는 파트 3에 웹 관련 서비스에서 웹 서버를 직접 깔고 실험해보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앞에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거를 응용하는 분야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파트 3의 웹 관련 웹 서비스 부분을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장치 관리의 앞부분, 장치 관리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거랑 루틴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장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아주 초기에 1주 이때쯤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모놀리틱 커널이다. 리눅스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커널이 하나의 파일로 커다란 하나의 그 실행 파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라는 거의 의미는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죠. 실제로 그 주변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주변 기기를 다 담는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계속 새로 개발되는 기기들을 커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듈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모듈이란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의 기능 단위 이렇게 이건 그냥 모듈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교환 가능한 구성 부분이다. 이런 거고 리눅스에서의 모듈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커널 이미지의 합류 또는 제외시킬 수가 있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메모리를 절약한다는 것은 모든 내용을 더 많은 내용을 커널에다가 다 붙여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부 모듈화해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듈을 로드, 언로드 한다라는 것은 커널의 일부로 부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여기 그림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커널이 있으면 이 커널에서 자기가 협업을 하고 싶은 모듈은 길을 터놓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듈들은 떼죠. 그게 언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리눅스의 커널 모듈은 아까 공유 라이브러리는 확장자가 SO라고 했죠. 커널 모듈은 확장자가 KO 형태의 오브젝트 파일, 즉 기계어 파일이죠. 소스는 아니고 네, 오브젝트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듈들은 이 디렉토리에 생성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의 여기에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의 모듈스에 가보면 커널이 지금 두 개가 보이고 있죠. 부팅할 때 봤던 이름이에요. 복사 붙여넣기. 예,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지금 디렉토리들만 주로 보이고 있어서 KO 파일들이 안 보이죠. 저 디렉토리 안에 파인드로 KO 파일들이 있나 봅시다. 예, KO 파일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모듈을 적재, 로드, 언로드 하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이니까 이름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ls 모드는 현재 로드되어 있는 모듈의 정보를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 모드, 리무브 모드겠죠. RM 모드, 인스 모드, RM 모드는 모듈을 로드, 언로드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그 RPM과 윰의 관계처럼 이 두 명령어는 의존성을 해결 못하고 각각의 모듈을 적재, 그 다음에 내리고 제거 이렇게 하는 명령어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드 프로브, 이것이 의존성을 해결해 주는 모듈을 다루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모드 인포라는 것은 모듈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 명령어예요. 예, 이렇게 명령어 소개까지만 하고 이 장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장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개만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 보안 관리 부분 할게요. 그리고 장치 관리는 과제나 시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